안녕하세요. 우리는 서울 트레인입니다. 내 어깨에 무심하게 기대 잠든 네 모습을 봐. 작은 나의 숨소리로 널 깨울까 조심스러워. 편안한 침묵 속에 멈춰있는 너의 시간 그 안에 내가 있는지 난 묻는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는 LA를 중심으로 한인 1.5세들로 구성된 어쿠스틱 밴드 서울 트레인이라고 합니다. 저는 리더를 맡고 있는 박갈렙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트레인에서 보컬과 카운을 맡고 있는 임종훈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트레인에서 보컬과 키보드 및 우쿨렐레 가끔 맡고 있는 이교선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맨 처음에는 저희가 만난 걸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희가 만난 곳은 판이라고 하는 이벤트성 공연 프로젝트 그룹인데 거기에서 처음 만났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그룹 안에서 노래를 하는 것을 알고 제가 알고 있는 지인 중에서 카페를 하고 계신 분이 계시는데 그 카페에서 오픈 마이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노래하면은 노래를 와서 해보지 않을래? 하고 하셔서 제가 사실 용기가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그룹 안에서 이 사람이랑 노래를 하면은 목소리가 잘 맞을 것 같다 하고 이제 초대를 한 게 이제 옆에 있는 이 교선 씨인데 교선 씨한테 같이 노래 한번 해보지 않을래? 라고 처음에 이렇게 제안을 했었죠. 그래서 흔쾌히 같이 해주겠다고 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원래는 반주를 그냥 MR로 사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저희 갈렙 형이 계신 거예요. 그 그룹 안에. 그래서 갈렙 형 같이 하지 않을래요? 해가지고 저희 처음 같이 모이게 됐었어요. 그 오픈 마이크 때. 저희가 오픈 마이크 때 이렇게 팀을 소개할 이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끼리 이렇게 대화 방을 만들어가지고 아이디어를 막 공모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왔는데 하나 나왔던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이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80년대인가요? 그 80년대에 있었던 소울 트레인이라는 아시나요? 몰라요. 소울 트레인이라는 이 흑인 음악의 어떤 본고장, 채널 같은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미국 텔레비전 프로그램인데 거기에서 착안을 해서 우리도 어떤 한국적인 소울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이름이면 좋겠다 해가지고 소울이 아니고 서울 트레인으로 재미있게 한번 바꿔보자 해가지고 처음에 아이디어를 그렇게 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울 트레인 하면은 뭐 서울에 다니는 기차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기차와는 사실 상반된 다른 의미로 소울 트레인에서 착안한 어떤 그런 이름이에요. 네. 저는 제가 16살 때 미국에 처음 오게 됐습니다. 16살 때. 처음에는 오렌지 카운티로 오게 됐고 그럼 몇 년 정도 된 거죠? 그걸 안 밝히려고 90 하는 거? 그러면 나이가 밝혀지니까. 예, 16살 때 처음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저는 제가 11살 때 미국에 왔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예. 저희가 나이가 딱 1살 차이 나기 때문에 저희는 딱 비슷한 시점에 와서 저부터 할까요? 네. 저는 사실 좀 특이해요. 알래스카 앵커리지로 처음 이민을 가서 한국인은 다 거의 없는 거고 동양인 자체가 너무 희귀한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되게 힘들었죠. 다들 다르게 생기고 진짜 처음 보는 백인들 원주민들 진짜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이 되게 많은 곳이니까 그런 것도 힘들었고 그 다음에 시애틀로 이민을 가고 나서는 한국인들이 많아서 너무 좋았는데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1.5세라는 그 애매한 그게
존재감이 나의 아이덴티티가 너무 힘들었던 게 2세 친구들하고는 놀기가 어렵고 막 한국에서 온 친구들하고는 난 또 다른 거예요. 그런데 백인하고 아예 놀려고 하면 그럼 나는 한국인의 자아는 또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10대 내내. 근데 그걸 다 버리고 그냥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지 해서 지금의 내가 생긴 거지만 사실 그 1.5세 셀프 아이덴티티 그 자아를 찾는 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미국에서. 영어도 물론 힘들었지만. 저도 이제 뭐 가장 힘들었던 점은 영어를 배우는 게 가장 힘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시간이 오래 흘러서 지금은 이제 불편함 없이 영어를 배울 수 있어서 더 이상 힘들진 않은데 미국 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거는 아마 이제 바쁜 거 먹고 살기 힘들어서 하고 싶은 일과 해야 되는 일의 구분을 짓는 게 이게 거기에서 많은 딜레마를 느끼는 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좀 의외의 대답을 할 텐데요. 예고하시는 거예요? 지금이 가장 힘듭니다. 어, 제가 두 아이의 아빠인데요. 예, 육아가 참 힘드네요. 네. 지금이 제일 힘들어요. 그리고 굉장히 행복합니다. 네. 저는 그냥 무조건 음악이 좋았어요. 정말 뭐 장르를 가리지 않고 그냥 음악은 다 좋아했던 것 같아요. 또 저희 형이 그 성악을 전공해서 지금 그 유럽의 오페라단에 있는데 그래서 형 덕에 어릴 때부터 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오페라 공연을 많이 따라다녔어요. 근데 무대 위에 서서 특히 그냥 음악이 아니라 무대 위에 서서 다른 사람 앞에서 이렇게 노래를 하는 그런 음악 거기에 참 많이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가요나 이런 것들 많이 접하면서 자랐고 이제 그래서 음악에는 가요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노래를 좋아하고 노래를 하기 시작한 거는 사실 성인이 된 다음에 제가 사실은 연기를 하는 사람인데 연기를 하면서 이제 LA에서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무대를 서고 싶어 하는 배우들과 만나서 같이 우리가 무대를 꾸며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처음 무대를 서봤던 게 이제 뮤지컬 콘서트였어요. 그때는 이제 노래에 대한 자신감도 없을 때였는데 뮤지컬 콘서트를 통해서 이제 뮤지컬 곡을 연습하고 공연을 하면서 그때부터 아마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어렸을 때부터 애기였을 때부터 항상 엄마 아빠가 녹으면은 비디오 테이프를 봐도 마이크랑 라디오 들고 다니면서 춤추고 노래하고 이걸 그때부터 너무 좋아했더라고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되게 감성적인 노래 많이 듣고 엄마 아빠가 아침이나 뭐 이렇게 하루 종일 되게 음악을 많이 틀어놓으셨어요. 해바라기도 그렇고 조관우도 그렇고 뭐 정말 많은 음악을 듣고 자랐고 제가 또 하고 싶은 음악도 한 가지가 아니어서 재즈 밴드도 해보고 뭐 그냥 콰이어도 해보고 클래시컬 같은 것도 해보고 되게 많은 거. 뭐 가요 당연히 너무너무 좋아했고 정말 어릴 때부터 노래랑 음악이라는 걸 좋아하게 태어난 것 같아요. 저희 외할머니 오빠 형도 성악 전공자셨지만 하시지만 저희 외할머니도 성악을 전공하셨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노래할 때 목소리가 우리 외할머니랑 똑같다라는 음색이 그렇게 똑같대요. 그래서 조금은 피해 물려받은 게 있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외할머니다. 외할머니.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 어떤지 모르겠는데 친할머니보다는 외할머니가 조금 더 이렇게 스포일하게 일을 대해주시지 않나요? 그런 것 같아요. 뭐든지 다 받아주시고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서울 트레이는 뭘 해도 좀 다 받아주는 우리 멤버들과 무슨 음악을 해도 다 받아줄 것 같은 우리
보컬들 예, 그런 이미지인 것 같아요. 되게 따뜻하고 편안한 이미지. 예. 지금도 얘기하고 있지만 저희는 항상 남들이 하는 뻔한 음악이 아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음악 하자. 이게 저희의 가장 지향하는 바고요. 저희 멤버들이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연극 극단 출신들이거든요. 그래서 다들 이렇게 연기가 가능합니다. 다른 보컬이 절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저는 특히 우리 종훈이 목소리를 들을 때 막 종훈이가 막 대단히 뭐 보컬적으로 뛰어난 뭐 스킬을 가진 보컬이라기보다는 종훈이의 감정이 느껴져요. 저는 항상 종훈이의 목소리나 노래를 들을 때 어떻게 저 가사를 저렇게 저런 감정으로 표현을 해낼까 항상 감동을 받거든요. 같은 멤버로서도 다른 밴드랑 좀 차별화된 연기를 하는 밴드. 예. 사실 그런 부분이 제가 지금도 밴드를 할 수 있고 노래를 할 수 있는 이유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제가 생각해도 가창력이 뛰어나거나 아니면 진짜 스킬이 뛰어나거나 그런 보컬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자신감이 없었는데 형을 만나고 나서 이제 그 가창력이 뛰어나지 않아도 스킬이 뛰어나지 않아도 뭔가 전달해 줄 수 있고 제가 연기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제가 뭘 잘할 수 있을까 하면 생각해 봤을 때 이제 감정을 전달해 주는 거, 가사를 전달해 주는 거. 노래도 잘해요. 감사합니다. 네, 그런 것들이 그런 점들을 좋게 봐주셔가지고 지금도 계속 노래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저희는 사실 너무 솔직하게 솔직하게 말해야 됩니다. 저희는 공연 있을 때 연습합니다. 네. 공연 날짜가 딱 잡히면 그때부터 연습합니다. 그때부터 곡을 선곡을 하고 그렇죠. 막 그때부터 불이 나게 서로 카톡을 하면서 이번 공연 테마를 잡으면서 연습 일자를 잡죠. 그렇죠. 우리가 이게 연습 시간이 주중에 밤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직장인이다 보니까. 근데 저희는 주말밖에 사실 안 돼요. 이 두 아이의 아버지께서 주중에 아예 시간이 안 되시고 저희 주말에 그래서 만나서 항상 연습해요. 네, 교선 씨도 바쁘고 저도 여기저기 뛰어다니느라고 사실 주중에는 시간이 안 돼서 주말을 거의 일요일 그렇죠. 거의 포기하다시피 토요일 하고서 밤이나. 저녁에 만나서 이제 연습을 하곤 하죠. 이게 일이라고 생각하면은 사실 그렇게 하기가 힘든데 저희 개인적으로는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쉬러 온다 오히려 더 여기 와서 힐링을 받고 이렇게 나가서 일을 하고 사람들 만나고 하는 데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여기에서 조금 같이 음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수다 떨면서 이렇게 힐링하고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는 거는 전혀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포커스하고 있는 거는 사실 저희가 커버송이라든지 그리고 자작곡도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유튜브나 이렇게 멀티미디어를 채널을 통해서 저희 음악을 좀 더 알리는 작업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공연보다는. 그래가지고 저희가 재해석하고 편곡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대중적인 곡들을 저희가 커버송으로 불러서 영상도 제작해가지고 이제 유튜브나 어떤 그런 멀티미디어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거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사실. 네.
실패했던 거는 너무 많아서 뭘 뭐 이렇게 얘기하기가 뭐하고요. 아직 그렇다고 뭐 이렇게 많이 이뤄놓은 것도 없지만 좀 기억에 남는 거는 그 2년 전이었나요? 그때 우리 교선 씨가 그 주인공으로 참석을 했던 작년이네요. 네. 아 작년인가요? 네, 주인공으로 참여를 했던 그 뮤지컬 공연이 하나 있었어요. 그때 한 1년 정도를 이제 제가 그 음악 작업을 했거든요. 그게 저도 첫 도전이었고 뮤지컬 음악을 작곡하고 또 작업을 한다는 게 첫 도전이었고 또 우리 배우들이나 뭐 연출 다 스태프들이 너무 잘해 내 주어서 별로 변변치 않은 음악인데도 이렇게 무대 위에서 너무 멋지게 표현을 해줘서 참 그때 굉장히 뿌듯했던 아 나도 이런 걸 이뤘구나 하는 예, 그게 기억이 남네요. 무식하면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뭘 많이 알면요 오히려 이제 도전하기가 많이 힘들어져요. 이렇게 정말 잘 모르기 때문에 뭐 해보지 뭐 이렇게 해서 감히 도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얘기를 사실 어떻게 해서든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사실은 올해 초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연기자 전업을 해서 지금 사실 오디션을 많이 보고 있는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도전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어서 아직 실패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네, 그래서 좀 더 많은 일과 그리고 이제 한인타운에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할리우드 쪽에서도 일을 하려고 네, 오디션을 많이 도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들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결정을 내릴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사실 갑자기는 아니고 제가 연기를 시작했던 10년 전인가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많이 생각해 왔고 그동안도 많이 고민해 왔던 것이 지금에서야 사실은 용기를 얻고 지금에서야 10년 동안 묵어왔던 어떤 그런 화산이 폭발했어. 아마 갑자기. 그런 준비 과정과 저 자신도 실력도 쌓아야 했고 여러 가지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생각했던 것이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또 이 도전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흘렀으니까 이제 지금 도전을 시작했으니까 이제 또 더 많은 세월이 흘러야 이제 결과물을 더 볼 수 있겠죠. 저는 작년에 갈렙 오빠랑 같이 했던 그 뮤지컬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제 무대에서 연기를 하는 거는 저는 사실 그때가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을 했고 정말 너무 큰 도전이었고 두려웠고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오빠는 자꾸 이제 연기하는 밴드 하고 싶어 해가지고 무섭고 되게 두려운 그 부분을 오빠는 계속 건드려서 끄집어 내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것도 너무 큰 도전이었고 사실은 휴학을 하고 멀쩡히 다니던 대학을 오빠처럼 나도 갑자기 하루아침 만에 저는 휴학을 해버리고 엄마한테 가서 엄마 나 다음 학기부터 안 나가. 그리고 돈 모아서 한국 갈 거야. 그래서 엄마가 뒤집어졌죠. 집안이 다 발칵 뒤집어져서 그래 그럼 일전도 안 보태줄 테니 네가 알아서 해봐 해서는 제가 한국을 나가서 1년 반을 버텼어요. 사실 그 시간에 많은 뭐 오디션이나 준비를 하면서 제 평생에 진짜 가장 큰 도전 중에 하나는 사실은 다이어트였어요. 말라야 해서 지금도 그렇지만 항상 통통했었어요. 근데 54kg를 인생 처음으로 찍었고 다시는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지금 그 몸무게인데 하루에 막 바나나 하나 먹고 요구르트 하나 먹고 줄넘기 10,000개씩 하면서 버텼던 그게 저는 나만의 쾌거를 이루긴 이뤘어요. 한국에서 길거리에서 옷을 미디움을 사 입을 수 있다는 여기 미국의 미디움하고 다르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거를 이제 입으면서 아 내가 그래도 독하게 마음을 먹으면 할 수는 있는 사람이구나. 근데 오디션은 잘 안 되더라고요. 아는 사람도 사실 없고 너무 어릴 때 왔고 오디션을 항상 보러 가면 오히려 자신감이 뚝뚝 떨어졌던 게 애들이 너무 예쁘기도 예쁘고
항상 뭐 어릴 때부터 무용을 했던 친구, 막 발레나 이런 것도 너무너무 잘하고, 저는 춤이라고는 그냥 제 흥에 겨워서 추는 춤밖에 모르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너무 지쳐가고 있을 때쯤 엄마가 그래도 너희를 데리고 미국으로 왔고, 이왕 들어간 대학교 끝내는 게 어때? 그리고 끝내고 나서도 다시 가고 싶으면 가. 이래서 다시 들어왔었어요. 저는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람. 아무리 자기가 뭐 많은 걸 다 잃어놓고 사람을 잃으면은 그건 다 잃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대단한 공연을 하고 대단한 뮤지컬을 뭐 작품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뭐 사이가 틀어져서 뭐 다시는 안 해, 다시는 안 봐. 너무 슬플 것 같아요. 내 꿈을 조금 이루지 못했더라도 나의 도전이 조금 기대에 못 미치더라도 만약에 내가 사람을 얻었다면 그게 참 가장 귀한 게 아닌가. 네,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저도 지금 사실 변화의 시기, 어려운 시기, 청춘의 시기를 사실 겪고 있지만 다른 청춘들이 어떤 도전과 실패를 겪어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자기 자신을 아는 시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돌이켜 봤을 때 도전을 하고 무언가를 시작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거는 가치관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행복을 결과론적으로 생각을 해서 나는 이렇게 지금 힘들지만 나중에는 행복할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들은 나는 나중보다는 지금 이 순간을 행복할 거야라고 생각하는 가치관이 크게 두 가지라고 보는데 저는 후자이거든요. 근데 어느 하나의 가치관이 다 맞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내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가치관을 쫓고 있는가를 조금 결정을 하면 오히려 도전을 하는데 어려운 시간을 이겨내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감히 제가 우리 청춘들에게 무슨 이래라 저래라 하겠습니까? 짧은 인생 살았지만 청춘들이 그때만 할 수 있는 게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 TV 프로그램 같은데 뭐 이렇게 안녕하세요 뭐 이런 프로그램에 이렇게 고민이 있다고 많이 나오시는 분들 중에 자기의 어떤 취미생활이나 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것들이 주변 사람을 되게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분이 낚시를 너무 좋아하셔서 한 달에 한 28일을 낚시를 하러 다니세요. 근데 가정이 있는 분이신데 뭐 이제 그럼 얼마나 이제 식구들이 힘들겠어요. 이분이 가정이 없으면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가정이 있는데 이제 그걸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총각대 하시고 청춘일 때 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청춘일 때만 할 수 있는 것들. 예. 저도 아직은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이렇게 경험해 나가면서 배우는 과정 중에 있지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시간을 항상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시간이 너무 많이 주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 자신한테도 항상 내일이 없으면 오늘은 어떻게 살 거야? 내년이 없으면 올해는 어떻게 살 거야를 항상 이야기하려고 하거든요. 저 자신한테 리마인드 해주고. 저는 이게 좀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항상 저희 부모님이 언젠가는 돌아가시겠지라는 생각을 항상 하려고 해요. 그렇게 되면 제가 지금 하는 행동들이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몸이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건 사실 인간이라는 게 나중에 나이가 들고 힘이 빠지고 기력이 정말 없어질 때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내 건강이 있고 또
그나마 시간이 있을 때 오빠 말대로 싱글이고 아직 젊을 때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용기를 내어서 발 디뎌서 그냥 해보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한 가지 중요한 건 일단 게으르지 않은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그 누구한테든지 간에 꿈이 무엇이든 상관은 없지만 내가 게으르다면 그 누구도 나에게 먼저 기회를 주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며 내 자신이 발전할 수도 없으니까 게으르시면 안 됩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저희 작은 소망이라면은 일단 우리 종훈 씨가 본업이 배우인 만큼 배우로서 좀 성공을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이름도 좀 알리고, 예. 그러면 우리 서울 트레인도 당연히 더 유명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교선 씨는 저는 공개 구원을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선 씨를 위해서. 너무 괜찮은, 지금 정말 너무 괜찮은 청년이거든요. 너무 괜찮아요. 정말. 여기 LA 한인타운에 저런 여자 없습니다, 여러분. 네. 저 개인적인 소망은 저희 아이들이 지금 3살, 5살인데 남자아이 2명입니다. 연년생인데 그 쌍둥이보다 키우기 힘들다는 그 남자아이 연년생인데 빨리 좀 컸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큰 소망입니다. 빨리 좀 커서 카시트도 좀 안 하고 알아서 차에도 좀 타고 둘째야 기저귀 좀 빨리 떼자. 둘째야 제발 부탁이다. 또 마지막으로 저희 서울 트레인의 이제 소망이라면은 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뭐 기쁜 일이 있거나 또는 슬픈 일이 있어도 저 밴드가 와서 공연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나는 밴드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렇게 다른 게 아니라 그 듣는 분들의 마음을 좀 공감해서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밴드가 되고 싶거든요. 그래서 많이 불러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또 소망입니다. 어디든지 달려갑니다. 네, 불러주세요. Lucky I'm in love with my best friend. Lucky to have stayed where we have been. Lucky to be coming home again. They don't They don't know how long it takes waiting for a love like this. Every time we say goodbye, I wish we had one more kiss. I wait for you, I promise you, I will. I'm lucky I'm in love with my best friend. Lucky to have stayed where I have been. Lucky to be coming home again.